세상에 이렇게 파나소닉 유저가 많다니. 이거는 뭐지? 에? 아 이거 괜찮다. 골드. 사람이 담당자입니다. 물건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를 직접 만나게 된 사람을 성덕이라고 하죠. 저는 파나소닉 루믹스 카메라의 성덕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2017년에는 루믹스를 사용하는 취미 유저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당시 유튜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니는 오토포커스와 가벼운 무게를 앞세워서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반대로 루믹스는 AF도 부족했고 크고 무거웠으며 한국에서 선호하는 풀프레임도 아니었습니다. 루믹스를 메인으로 카메라 유튜브를 하는 건 채널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었죠. 같은 채널에서도 소니 영상은 수십만 조회수가 나오는데 루믹스는 1만도 어려웠으니까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소니나 캐논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루믹스를 영상의 메인 카메라로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인기 브랜드만 다룬다면 한국의 카메라 시장에서 비주류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취향이 편중되고 다양성이 없어진다면 시장은 언젠가 재미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정말 루믹스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퀄리티와 색감이 마음에 들었고 단편 영화, 뮤직비디오, 그리고 사진 산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컨텐츠를 루믹스로 제작해왔습니다. 제가 정말로 제대로 쓰는 카메라를 다뤄야 유튜브 채널에 진정성이 담기고 의미가 있는 영상들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영상을 만들다 파나소닉 코리아로부터 처음 리뷰 의뢰를 받았을 때는 정말 날아갈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앰버서더가 되어 여러 활동도 하게 되었죠. 제 채널의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는데요. 물론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독자가 적다는 건 유료협업에서 제작비가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오랜 기간 퀄리티를 인정받아 제대로 평가를 받을 때가 더 많았지만 해외에서 오는 협업들은 철저히 구독자 베이스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로 수익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리뷰 한 편에 실전 촬영을 5, 6회씩 하고 해외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항상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죠. 그래도 큰 후회는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카메라로 영상을 만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구독자 여러분과 사진과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S9 발표 때 처음으로 진짜 크게 흔들렸거든요. 전 세계 루믹스 크리에이터들이 초대받은 첫 번째 행사였는데 저는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그때쯤 새로운 앰버서더 소식도 리뷰 의뢰도 끊겨버린 상태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괜히 내가 이 길을 걸어왔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제 루믹스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어지니 결국에는 구독자가 많은 채널을 찾는구나. 그동안 쌓아온 시간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주류를 따라갈걸. 하지만 몇 주 뒤에 파나소닉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전달이 되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루믹스 유저분들이 저를 또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다시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한국의 루믹스 유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루믹스를 좋아하던 한 명의 유저였던 제가 루믹스의 신제품 발표회에 공식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카메라 리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저의 8년의 시간이자 또 다른 기록의 시작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그 시간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이게 뭐죠? 사장님인가요? 디렉터가 메시지를 남겼네요. We are truly delighted. 그래서 오늘부터 이 멋진 리가 로얄 호텔 오사카에서 파나소닉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지금 기쁜 마음, 들뜬 마음으로 오랜만에 일본으로 왔는데 여러분들께 이 기쁜 마음이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막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한상호 아저씨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감성핀 누름 채널에 출연하는 한상호입니다. 우리끼리 왔을 때는 맨날 이렇게 그지 같은 데서 자다가 그러니까요. 호텔 좋은 데를 해줘가지고 또 행복하네요.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김채무입니다. 오늘 어떤 이벤트로 오셨나요? 오늘 파나소닉에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뭔지 제대로 잘 모르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건지. 갑자기 오사카에 왜 있나? 세상에 이렇게 파나소닉 유저가 많다니 신기하군요. 그러니까요.
항상 이렇게 소수 민족이어서 파나소닉은 아무도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지금 되게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사진 산책 컨텐츠로 대만 어떠세요? 파나소닉한테 돈 많이 달라고 하세요. 파나소닉 씨 파나소닉 씨 파나소닉 상 대만이 진짜 좋거든요. 네,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 제작비 많이 주세요. 제작비. 머리 웰컴 머리는 웰컴 웰컴 어머니 예쁘다. 진짜 예쁘다. 배터리다. 충전기. 굿즈다 굿즈 오 옷이 생겼어. 와 추웠는데 예뻐요? 근데 뭐 언제 예뻐 다니지? 아 이거 엑스라지 없어요? 엑스라 선생님 원 사이즈 같은데. 오 영롱하다 우와 예쁘다 진짜 예쁜데요? 이거는 뭐지? 에? 우와 이렇게 대박. 렌즈 캡을 뺄 필요가 없네요 근데 진짜 잘 쓸 것 같습니다. 이열. 너무 다행이에요. 아직 결과물을 보지 않았는데도요? 아 살짝 눌러봤어요 아까. 살짝 눌러봤다고? 네 셔터 눌러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괜찮았습니까? 누르는 좋은데. 감각이? 아니 셔터 느낌 진짜 좋아요. 그 그래도- 중요한 거 아시죠? 뭐요? 찰칵할 때 그 느낌. 좋죠. 중요하죠. 그게 카메라와 저의 합이거든요. 네. 빨리 이거 카메라 파나소닉으로 넘어오고 싶으시면 여기 엑스106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십시오. 난 카메라 안 사고 하이닉스 살게요 행사가 많진 않았지만 저는 이번 행사 내내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화면으로만 보던 정말 좋아하던 크리에이터 분들과 제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설레이고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루믹스를 좋아하던 한 명의 유저였던 제가 이런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루믹스의 앰버서더로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더 멋진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계속 영상으로 남겨볼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루믹스 카메라는 영상 감독님들과 제작자 여러분들께는 고품질 영상 카메라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소비자분들에게는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LX100 시리즈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카메라인데요. 2018년 출시 이후 새로운 버전이 나오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 카메라의 다음 버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아무 루머도 없던 가운데 갑자기 L10이 발표가 되었고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죠.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컨셉으로 등장한 L10은 LX100 시리즈와 얼핏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LX100 시리즈가 고퀄리티의 컴팩트 스틸 카메라였다면 L10은 일상의 동반자라는 컨셉으로 사진뿐만이 아니라 비디오, 창작, 일상 브이로그의 전반의 영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올인원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루믹스가 가진 최신 카메라들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센서와 프로세서는 마이크로 포서드의 최상급 라인인 GH7, AF는 풀프레임 최상급 라인인 S1마크2와 동일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성능을 위해 배터리 또한 컴팩트 카메라용 배터리가 아닌 일반 배터리를 채용했습니다. 이 카메라가 LX100의 크기가 아니라 풀프레임 렌즈 교환식 카메라인 S9과 비슷하기에 S9과 비교가 되지만 S9에는 없는 기계식 셔터, 뷰파인더, 그리고 하슈가 포함되어 있어요. S9이 풀프레임 센서 카메라이지만 좀 더 쉽고 캐주얼한 사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컴팩트함에 집중을 했다면 L10은 마이크로 포서드이지만 더 많은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작의 영역에서 무언가 더 많이 해보고 싶다면 S9보다 L10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제 카메라의 외관과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바디는 레트로한 컨셉으로 금속의 외장이 고품질의 질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립 부분은 가죽풍으로 잡았을 때의 밀착감은 물론 고풍스러운 느낌을 느끼게 해주네요. 다이얼과 버튼의 배치는 모두 오른손만으로 가능하도록 우측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확실히 휠이나 버튼의 조작감은 S9의 가벼움이 아닌 보다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컴팩트 카메라를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조작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기에도 좋고 조작하기에도 좋아서 사진 찍는 맛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해주네요. 정말 멋진 건 바로 이 렌즈죠. 렌즈는 247 오바각의 줌 렌즈로 렌즈의 위쪽에는 FN 스위치가 있고 노출 보정이나 ISO 감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제어링, 그리고 포커스 전환 스위치 등이 있습니다. 물론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파트도 있고요.
최근 루믹스의 S9이나 TZ 시리즈의 복각 버전들이 뷰파인더를 제거하고 나오면서 아쉬움을 많이 샀는데 L10에는 263만 도트의 0.74배의 뷰파인더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입을 LCD 모니터가 있어서 영상 촬영 시나 브이로그 촬영 시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없는 게 없이 다 넣어준 느낌이에요. 간단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카메라는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의 카메라인데요. 멀티 애스펙트를 지원합니다. 3:2, 4:3, 16:9 등의 비율을 적은 손실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오픈 게이트를 지원합니다. 루믹스는 이제 오픈 게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바디를 찾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네요. 오픈 게이트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센서 전체를 사용해서 촬영을 해요. 이렇게 한 번에 촬영을 해서 가로 롱폼, 세로 숏폼의 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또한 최신 세대의 엔진을 사용해서 위상차 AEF의 루믹스 랩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 포서드 플래그십 바디에서부터 시작한 파나소닉의 DR 부스트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제 왜 이 카메라가 LX보다 커진 건지 아시겠죠? 모든 기능을 넣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말 한 가지 아쉬운 건 손떨림 방지입니다. 루믹스 카메라의 큰 장점인 이미지 안정화는 아쉽게도 렌즈 떨방과 전자 떨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바디 떨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부가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루믹스의 S9으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확실히 주변부가 더 안정적이죠.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일 때도 흔들림이 적어서 브이로그 촬영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보통 바디 떨방이 부족한 렌즈 일체형 카메라들은 전자식 떨방을 강하게 쓰는데 L10은 오히려 적게 쓰는 느낌이에요. 그 이유는 아마 편집 툴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전자식 떨방을 많이 쓰면 주변 부위가 회오리처럼 울렁울렁 되는데 이건 그게 없어서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 등의 편집 프로그램에서 안정화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고정된 장면은 매우 안정적으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 이 정도 편집은 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만든 카메라 같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들고 다니면서 찍는 브이로그용으로는 쓰기에 쉽지 않을 것 같고 고정용으로 고퀄리티 영상을 뽑기에 좋을 것 같네요. 카메라를 받자마자 너무 신나서 함께 참여한 채무 작가님, 상호 작가님과 사진을 찍으러 나갔습니다. 새로 나온 사진 스타일인 L 클래식 골드로 촬영을 해보았는데 색감 보정은 추가로 하지 않았고 리퀴파이만 진행한 사진입니다. 아니 선생님 아무런 말도 없이 바로 시작하시네 그냥. 새로운 카메라라고? 빛이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햇빛 있는 쪽으로 얼굴 조금만 더. 카메라 아이 컨택 라스트. 네, 좋아요. 굿. 이미지 되게 좋아 보인다. 너무 예뻐. 오! 너무 예쁩니다. LCD가 괜찮다 되게. 네, 안에 뷰파인더도 너무 잘 나오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오! 원본부터 예쁜데요? 그러니까 아 이거 괜찮다. 골드. 골드 예뻐. 골드 예쁘다. 네, 골드가 예쁠 것 같았어. 그러니까 감독님은 진짜 디렉팅을 안 하시네요? 자연 다큐를 너무 많이 찍었다니까. 아, 역시. 약간 사자를 보는 느낌인 거야 지금. 아까 사자말이긴 한데. 네, 좋습니다.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살짝 봤는데 잘 나왔던데요? 오늘의 차밍 포인트는? 엄청난 패턴? 패턴과 보라색 스타킹이요? 봐줄 수 있어? 맞아요? 하긴 하는데 맞아요? 이상한 사진을 찍시. 썸네일이다. 이거는 그냥. 썸네일 찍어줬다. 아니, 사실은 저기 빛 들어와 있잖아. 여기 이쪽 벽에 붙어 있으면. 주변에 저런 물체가 있는데도 포커스를 잘 잡아주네요. 네, 옛날에 비었으면 앞에 뭐가 저렇게 가리는 거 있으면 맞아. 정신 못 차렸을 텐데 인물을 계속 잡네. 귀엽네요.
S1R2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 파나소닉의 컬러 사이언스의 컨셉은 생명력, 그러니까 생명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색채 표현뿐만 아니라 톤, 입체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번 L10도 루믹스의 고급 모델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로 이 컬러의 컨셉과 이미지의 품질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루믹스의 초록색이 아주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푸른 아름다운 초록색으로 사람은 생기 있게 만드는 이 루믹스의 컬러 사이언스가 영상뿐만이 아니라 사진에서도 정말 기분 좋은 느낌을 가져다주고 있네요. 이번 루믹스에서는 새로 나온 L 클래식 골드뿐만이 아니라 L 클래식 자체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조금 찾아봤더니 L 클래식은 단순히 필름 느낌을 내기 위해서 색조를 수치적으로만 분석해서 유사한 이미지를 만든 게 아니라고 해요. 루믹스의 그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서 필름 사진이 가진 감정, 분위기, 세계관이 어디에서 오고 왜 우리가 그 필름에 매료되나를 탐구했대요. 그래서 밝기에 따른 그라데이션 변화나 노출에 대한 인상 변화들까지 탐구했고 낮은 채도, 부드러운 그림자, 창의적인 녹색 등의 감각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진 촬영에서 무엇보다 좋았던 건 풀프레임 환산 24에서 75mm까지의 화각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을 아주 재미있게 촬영하면서 제가 새로 연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도들도 시험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촬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 카메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나 다른 컴팩트 카메라와 얼마나 다른지겠죠? 그 중에서도 배경 흐림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인물 사진에서 배경 흐림은 정말 중요해요. 무조건 다 날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표현의 한 방식으로서 꼭 필요할 때가 있죠. 무엇보다 카메라를 샀다는 느낌이 가장 크게 느껴지니까요. 이 카메라는 풀프레임 카메라보다 센서 사이즈가 작아서 배경 흐림에는 불리하지만 75mm까지의 화각과 함께 줌렌즈의 똑딱이 카메라 중에서는 밝은 조리개 값을 갖고 있어서 이 정도의 배경 흐림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앞에 사물을 흐려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뒷배경을 날려서 인물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도 가능한데요. 특히나 전 이렇게 뒤에서 빛이 들어올 때 이 빛과 배경 흐림을 섞어서 몽환적인 느낌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얼굴의 한쪽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뽀샤시한 느낌을 줄 때도 배경 흐림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데 풀프레임처럼 막 한쪽 눈에만 초점이 맞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제가 표현하고 만들고 싶은 분위기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만족하실 만한 수준인가요? 영상도 조금 촬영을 해봤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영상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를 해보지 못해서 이번 리뷰에서는 다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간단한 샘플 정도는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상에 대해서는 오래 만드는 여러 가지 파나소닉 컨텐츠들 중간중간에 L10의 영상을 많이 담으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가 제품을 만든 상황과 이유를 살펴보면 그 제품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누가 사용하면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필할지 그리고 어떤 확장성을 갖고 제품을 기획했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저는 파나소닉이 루믹스 L10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대중성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루믹스는 무게와 크기를 줄이거나 소프트 스캔과 같은 입문자를 위한 기능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종 이미지 퀄리티 향상에 가장 집중을 해왔죠. 하지만 S9을 출시하면서 조금 더 대중지향적인 제품들을 선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 시도가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죠. 국내에서도 진짜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런 S9의 성공에도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네이티브 렌즈들로 신규 유저가 유입되더라도 추가적인 렌즈 판매로 이어지기에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1840이나 40mm 렌즈를 출시하고는 있지만 더 큰 흐름이 왔을 때 더 많은 신규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제품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리하게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렌즈의 부족함을 보완하면서도 대중의 관심을 한 번에 끌어낼 수 있는 렌즈 일체형 카메라를 출시한 것이죠. 지금 취미 유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카메라는 역시 렌즈 일체형 카메라니까요. L10은 처음 카메라를 구매하는 신규 유저는 물론 루믹스를 사용해보고 싶었지만 렌즈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타사 유저들까지 끌어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풀프레임 환산 2475라는 화각은 경쟁 제품들과도 차별화가 되어 있죠. 여기에 기존의 루믹스 유저들에게도 의미가 있는데요. 루믹스의 풀프레임 유저가 서브바디를 구매하려고 할 때 선택지가 적었습니다. 루믹스는 풀프레임과 마이크로 포서드가 렌즈 혼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서브바디로 마이크로 포서드를 선택하려면 렌즈군을 추가로 구성을 해야 했죠. 하지만 L10은 그런 부담이 없이 서브 카메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그럼 왜 LX100처럼 더 작은 크기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건데요.
저는 그 이유가 락인 전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LX를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몇 가지의 제한적인 기능을 넣고 좀 더 저렴하게 출시한다면 신규 유입은 조금 더 많겠죠. 하지만 그건 루믹스에 대한 신규 유입은 아니에요. 그저 작고 예쁜 카메라를 하나 판매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L10은 다릅니다. L10은 구매한 사용자는 단순히 카메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루믹스 랩, 오픈 게이트, 시네라이크 A와 같은 고급 기능들, 그리고 루믹스의 좋은 컬러 사이언스와 좋은 품질의 결과물들을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이후 상위 기종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만들어줍니다.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고객을 유지하고 또 추가적인 판매의 잠재 고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락인이며 이건 제품 판매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결국 LX100을 새로 만드는 것이 카메라를 판매하는 것이라면 L10의 판매는 루믹스를 판매하는 것이라 표현해야겠네요. L10이 공개된 이후 국내외의 많은 유튜버분들이 숏폼과 롱폼 영상을 업로드하셨죠. 대부분의 댓글이 좋은 반응이었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유저분들이 마이크로 포 서드 센스라는 점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전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7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진짜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때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포 서드는 안 된다. 루믹스는 안 된다. 좋은 사진, 영상을 만들려면 다른 카메라와 다른 브랜드를 써야 된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 카메라로 영상을 만들었고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 또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 채널 대부분의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감성 필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지금도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카메라가 좋은가 아닌가는 스펙 하나로만 평가를 할 수 없고 그 창작자의 촬영 목적과 환경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미지 퀄리티에서 센서 크기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또 다른 영역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제가 GH5를 쓰던 시절에는 10비트 촬영이 되는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없었습니다. GH5는 심도 표현에선 불리했지만 선명하면서 부드럽고 또 색감 표현의 폭이 넓은 영상이 가능했어요. 손떨방도 매우 좋아서 여행을 다니면서 잔잔한 영상을 만들거나 단편 영화를 촬영하기에 적합했죠. 아직도 감성 필름이라고 하면 멋진 색감과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영상미로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건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정체성을 만들었던 거고요. L10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사진과 영상을 함께 만들면서 점점 장비가 많아졌습니다. 사진용, 영상용, 브이로그용 카메라와 렌즈, 짐벌, 조명 등 3박 4일씩 촬영 여행을 떠나도 이렇게 많은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방식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졌죠. 그런 저에게 L10이라는 장비는 가볍게 그리고 결과물의 퀄리티는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카메라예요. 아무리 가벼운 장비여도 결과물이 별로면 저는 또 큰 카메라를 하나 더 챙길 텐데 이 카메라는 그 욕심을 버리게 해주는 고마운 장비인 거죠. L10은 브이로그 영상에서는 캐논 V1과 루믹스 S9을 통합하여 대체할 수도 있고 포켓3로 다른 작가분들의 사진 산책 콘텐츠를 만들 때는 목에 걸고 나가서 틈틈이 사진도 찍을 수 있죠. 포트폴리오로 쓸만한 고퀄리티의 사진들도요. 2017년에도 사람들은 마이크로 포 서드, 루믹스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26년에도 어떤 사람들은 L10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더 비싸고 더 큰 장비를 사면 노력 없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나 유행을 쫓고 어그로를 끌면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제가 만들어온 사진과 영상들을 다시 되돌아보니 역시 제 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이나 인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창조해내고 싶은지를 탐구하고 그것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답은 앞으로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